오. 빵. 하이 빵가루. 하이. 자, 그러면 뭐지? 뭐였지 이거? 경험치래요, 경험치. 아, 실험이다. 익스피리먼트는 실험인가? 이거 뭐냐면 저 알았음. 저 바로 알아버림. 이거 뭐냐면 이게 종족이라고 생각하시면 거든요. 네. 이게 종족인데 이걸 노랑이 클릭하면 노랑이 이 종족이 자기 판에 가서 붙어서 세팅되나 보다. 그런가 보네요. 이게 한 선택지네요, 세트인데 선택지. 이게 한 오케이 오케이. 세트인데 누르는 순간 자동으로 얘가 자동 세팅된다. 오나요. 오케이. 스크립트를 해놨나 보다. 그러면 설명을 그리고 패치부터 모르는 거니까 룰 설명부터 일단 하시죠. 네, 룰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자, 이 게임은 이제 뉴클리엄이라고 해서 그 약간 다른 평행지구죠. 다른 지구에서 우라늄으로 발전을 하는 뉴클리엄이라는 발명을 해놓은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와 우리도 뉴클리엄으로 발전할래 하면서 와 발전해가지고 돈과 점수를 열심히 뉴클리엄 발전소를 만드는 그런 테마의 게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리가 조금 끊깁니다잉. 네. 혹시 지금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에코코코가 조금 들어갑니다잉. 제가 마이크를 조절할 수가 없어서 네, 제 목소리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오케이. 듣기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래서 뉴클리엄 그렇고 게임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자기 차례가 오면은 액션을 3개 중에 하나를 합니다.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를 하고 게임은 라운드나 그게 없어요. 라운드가 있거나 휴식 페이지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몇 라운드 끝나면 끝 이런 게 아니라 종료 조건이 달성하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방식. 모든 사람이 그냥 계속 한 턴씩 계속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차례 때 할 수 있는 거. 이 게임에서는 기본적으로 액션 타일이 뭐야? 내 손 왜 이래? 자동 번역기. 저죠. 번역기가 필요한 게 있나? 이게 다 영어로 설명돼 있던데 여기. 이거 다 한글말 손 올리니까 한글말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거 번역기 돌려서 한걸로 잖아. 그런 거예요? 네. 그렇구나. 훌륭하십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은 없는 지금 이게 없구나. 클릭을 안 해서 없구나. 우리 나중에 로드를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네네. 클릭을 합시다. 그게 설명을 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내 자리로 뺏겼어. 저희 색깔대로 누르면 되지 않나요? 제가 제 색깔이 아니고 가만두더지님 색깔을 누름. 늘보님이랑 저랑 바꿔야 돼요. 어차피 이따 할 거란 다시 거죠. 로드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러면 이제 핸드에 뭐가 들어왔을 겁니다. 네. 네, 이게 액션 타일이에요. 액션 카드고, 와, 내가 첫 플레이어네. 자, 요게 내 차례 때 쓸 수 있는 액션 타일이에요. 그래서 내 차례 때 할 수 있는 거 3가지. 첫 번째, 내 손에 있는 액션 타일 중에 하나 원하는 걸 골라서 여기 위에 자기 게임판에 보시면 홈이 있어요. 이 홈에 비어있는 가장 왼쪽 칸에 꽂아놓고 여기 보시면 액션이 2개가 그려져 있어요. 위와 아래 2개가 그려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시작 액션 타일은 각자 맡게 된 팩션마다 다 다르게 생겼어요. 음흠. 다 다릅니다. 아무튼 이 액션을 꽂아놓고 이 아래 이 서로 다른 액션 다 원하는 순서대로 합니다. 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액션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액션은 뭐냐면 이제 이 액션 타일 소리가 너무 끊겨. 많이 끊기나요? 제가 마이크를 어떻게 방 마이크라서 네, 다시. 잠깐만요. 어디부터 안 들리셨죠? 중간중간 들리긴 했는데 이게 숨을 참은 건지 끊긴 건지 싶은. 그러면 끊긴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도 목소리가 많이 끊기나요? 지금도 괜찮아요. 이게 마이크 각도가 일정 드릴게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액션은 내 손에 있는 액션 타일 중 하나를 골라서 내 게임판에 위에 있는 이 홈에 제 왼쪽부터 빈칸에 꽂고 이 액션 타일에 그려져 있는 2가지 액션을 원하는
대로 한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액션입니다. 네. 두 번째 액션은 이 손에 있는 액션 타일들이 다 다르게 생겼지만 하나는 동일하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요 물음표가 달린 검은색. 네. 요건 이제 약간 조커 액션 타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얘를 빼고 나머지를 뒤집어 보시면 철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액션 타일을 철도로 쓰는 게 두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액션입니다. 철도로 쓰려면 아니요, 면으로 두진 않고요. 철도 면으로 두진 않고 이 액션 타일을 내가 원하는 곳 아무데나, 이게 좀 핵인데 브라스랑 좀 다르면 내가 원하는 아무데나 두고 이 길은 내 길이야 하고 표시할 수 있는 내 인간 한 명을 그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길을 하나 설치하는 것.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액션입니다. 길을 하나 설치. 네. 네. 이 두 번째 액션이고, 세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액션은 뭐냐면 휴식이에요. 네. 그래서 휴식이 이제 정리 페이지 리바이브에서 휴식하듯이. 그래서 그때 이제 점수 토큰들을 받고, 별 토큰들을 받고, 이게 수입 트랙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위는 돈 트랙, 두 번째는 일꾼 트랙, 세 번째는 점수 트랙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일꾼 트랙에 올라간 만큼 수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별이 올라가고, 그 단계가 정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액션이 있다. 네. 일단 그런데 이렇게. 하나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잠깐 저도 살짝만 룰을 보고 왔었는데 아, 네. 철도를 놓을 때 네. 연결되는 색의 액션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 설명을 아직 안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거 배치를 하려고 하니까 연결이 안 돼요, 색이. 자꾸 이렇게 자동이면 붙여가지고. 어머? 여기 그러게? 지금 이걸 연결시켜서 두 액션을 하고 싶은데 자꾸 이게 안 그러게요. 붙어가지고. 안 붙네.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마그넷 혹시 여기도 그런지 한번 해주시. 여기 그래요. 제가 처음에 요거 붙이려고 했는데 자꾸 안 붙어가지고 이것저것 해봤어요. 왜 이렇지? 신기하네. 왜 이러지? 우라늄 묻어서 그래. 우라늄 묻어서. 이게 여기 한 처음 했을 축으로밖에 때 안 여기는 나와. 색깔 붙네 했는데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쪽 칸이 안 못 붙더라고요. 바꾸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스크립트를 그렇게 짠다. 어차피 이해만 하면 되니까요. 네. 오케이. 그럼 스크립트가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다로 일단 넘어가고, 그러면 액션 설명을 마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액션, 내가 액션 타일로 할 수 있는 액션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류가 한 5개쯤 있어요. 6개인지 5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얍.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타일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기어 액션, 기어 모양의 액션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기어 액션은 뭐냐면 이제 메인판에 보시면 빠밤. 네, 액션 타일을 사오는 액션입니다. 액션 타일을 사오는 액션이고, 그 오른쪽부터 사가요 보통은. 싸니까. 네, 한 번에 이제 액션 타일을 2개까지 살 수 있고요. 밑에 있는 비용을 내시면 되고, 바로 내 핸드로 들어오고, 단 두 번째 액션 타일은 2원이 더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한 개만 구매할 거면 그냥 한 개만 제값을 내고 사면 되지만 두 번째 액션 타일을 살 거라면 2원을 더 추가 지불하고 사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걸 샀다고 이게 바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내가 액션 타일 2개를 다 사야, 내 턴이 끝나서야 이게 쇼로록 리스톡을 버튼이 있네. 좋다. 쇽 누르면 이렇게. 네, 밀리고 깔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처음 걸 사면은 그 다음 거 구매할 땐 요거는 안 되는 거죠? 요거만 사야 되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뭐 어차피 그래요? 총액은 똑같아서. 총액은 똑같아서 그런 건 그러네요,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 건 상관이 없고. 네, 오케이. 아무튼 그게 기어. 이제 기어 액션이다. 그러면 두 번째 그냥 바로 펜촉 액션으로 넘어가죠. 이게 뭐냐면 이제 계약서. 이 게임 내에서 이제 점수를 만드는 액션 중 메인 액션 중 하나인 계약서 액션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이렇게 은색, 금색, 보라색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션을 통해서는 위에 있는 은색과 금색 요 계약서 타일만 사오는 거고 오픈되어 있는 요 4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시면 본인 게임판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 계약서를 보관하는 곳이 4군데 있어요. 여기가 꽉 차 있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계약서를 더 가지고 오실 수 없고요. 처음 세팅을 랜덤하게 시작 계약서를 맨 밑에 칸에 받은 채로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계약서를 가지고 오시면 당연히 은이 좀 쉽고 금이 조금 더 어렵고요. 가지고 오면 배치를 했을 때 그때 그 왼쪽에 있는 보상을 즉시 받아요. 첫 번째에 둔 거 빼고 네. 이것도 이걸 달성하면은 이 계약서를 자기 차례 때 이제 액션을 할 때 그러니까 액션 타일을 여기에다가 꼽기로 결정을 했을 때 액션을 하기 전과 첫 번째 액션을 하고 난 후와 두 번째 액션을 나고 난 후 이 3가지 경우의 수 중 아무 때나 원할 때 계약서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계약서 보상을 받고 밑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칸은 새로운 계약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돼요. 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 두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보상을 얻는다. 그게 뭐냐? 이원이랑 일꾼 하나랑 우라늄이랑 이 별이다. 이 게임이 이 별하고 점수가 달라요. 네. 이거는 어치브먼트, 달성이라고 별이라고 다른 요소고 점수는 여기 보시면 요 방패 모양 초록색이 위에 리본이 달린 방패 모양과 보라색이 달려있는 방패 모양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초록색은 게임 중간에 계속 받는 점수를 의미하고 보라색은 게임 끝났을 때 받는 점수를 의미합니다. 네. 네, 아무튼 이런 별은 점수랑은 다르다. 어쨌든 이건 별을 준다라는 것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계약서를 가져가면 당연히 요 계약서가 새롭게 채워지고요. 종료 조건을 이따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지만 이 계약서가 다 떨어지는 게 종료 조건 중 하나입니다. 네, 오케이. 네. 은계약과 금계약의 비용 차이예요, 가져올 때? 그냥 아니요, 비용 차이가 없어요. 비용 전혀 차이 그냥 명칭일 뿐이에요, 그냥. 아니요, 은이 좀 더 쉽고 금이 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일 뿐이고 뭐 10 은계약 여기 14 금계약 적혀있는 이건 개수일 거고. 아,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몇 인플에 따라서 사용되는 개수입니다. 이게 본인이 금계약에 자신 있으면 금계약을 많이 가져가시고 은계약에 자신 있으면 은계약을 많이 가져가겠죠. 네. 자신 있나? 보라색을 설명드릴게요. 보라색은 이게 버라지를 해보셨으면 아는데 이건 내게 아니에요. 모두의 공용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착순으로 달성한 사람이 먼저 가져갑니다. 네. 아, 그래서 나 이 보라색 계약서 달성했어. 그러면 제일 먼저 가져와서 혼자서 보상을 얻고 쇼로록 밑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이 칸 얘는 그럼 여기 차지도 안 꼽는 해요. 건 아닌 거네요? 여기 네, 꼽고 네. 받아요? 아니요. 칸 차지도 안 해요. 칸 차지 안 하고 바로 달성해서 먹고 옆으로 치우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건 안 먹어요? 네, 안 먹어요. 예, 예. 네. 그러면 펜촉 액션을 설명해 드렸고 이제 박스 산업 이거 도시화라고 하죠. 도시화 액션을 설명해 드릴게요. 요 박스 모양처럼 생긴 거 위에 쪽 보이시죠? 요게 도시화라는 액션입니다. 도시화는 뭐냐면 자기의 게임판을 보시면 브라스처럼 건물들이 있어요. 건물들이 있고 건물들이 이제 3종류가 있어요. 요 집이랑 공장이랑 이거 이름을 까먹었지만 이렇게 3가지 종류의 건물이 있고 위에서부터 아래가 있어요. 숙부인님한테 이게 좀 궁금한데 네. 혹시 숙부인님은 이 게임을 하실 때 건물을 지을 때 아무 레벨부터 네. 아무렇게나 지으셨습니까? 네. 룰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거나 지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 지금 스피커랑 마이크가 아무것도 오케이 이제 스피커가 들린다. 뭐 아무렇게나 지으셨 룰상에 제약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부터 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순서대로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룰상에 원하는 거 아무거나 다 빼요. 이거 제가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룰상에서 여기는 순서 상관없이 지어라라는 말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네네. 얘는 그냥 원하는 걸 지어라라고 말할 뿐 순서대로 똑같습니다. 원하는 걸 지으라는 거는 순서대로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기본적으로 룰북에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되는
그 룰북상에 명확한 그런 단어가 없으면 그냥 다 그냥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논란이 저희는 플레이할 때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결국 아무거나 짓는 걸로 결정을 하긴 했지만 혹시나 해서 근데 아무거나 지어도 어차피 초반에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짓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발전을 안 시키면. 그것도 맞죠. 결국 이거를 뒤집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못 뒤집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아무튼 그건 잠시 넘어가고 그러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박스는 이 건물들을 짓는 액션입니다. 건물들을 짓는 액션이고 이 맵에 보시면은 네모칸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네. 네, 네모칸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고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는 요거 보시면은 돈을 내지만 아무거나 지을 수 있고 빨간색이 없는 곳은 보통 어떤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곳이다 하고 제약이 있지만 돈은 안 내도 된다. 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중요한 점, 내 네트워크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하, 네. 내 네트워크라 함은 내 길이 있는 도시, 내 길이 붙어 있는 도시, 네. 내 길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내 건물이 있거나, 여긴 다 되는 건가요? 네, 여긴 다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예를 들게요. 내가 만약 여기 길이 있어요. 아이고, 내 인간이 어디 갔지? 여기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나? 여기 슝슝슝슝. 아 여기 한 명 있네. 자, 내 길이 여기 있으면 이 도시도 저 도시도 내 네트워크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너도 나도 이렇게 길을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꽉 채워지면 이 길이 완성된 길이라고 합니다. 네. 완성된 길이라고 하고 이 완성이 된 길이 완성이 되면 이걸 다 뒤집 이거 이따가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완성된 길에 내게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 양옆은 내 네트워크에 포함이 됩니다. 직접적인 연결이 없어도. 네. 하지만 이런 게 없이 이 상태다. 이 상태면은 이 도시는 얘랑 연결된 도시, 이 도시나 저 도시나 나랑 내 네트워크에 포함이 안 되는 도시인 거죠. 그렇군요.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노란색이 하나만 놓고서 여기 연결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같이 동참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가로 호두. 오케이. 일단 아무튼 네트워크의 정의는 그렇고 네트워크에 내 건물을 지으면 된다. 그리고 당연한 제가 이야기지만 궁금한 게 네. 예를 들어서 나도 이거 약간 헷갈리긴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 개 이렇게 짓잖아요. 네. 그럼 여기 내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연결 안 돼 있어도. 네, 맞아요. 여긴 지을 수 있죠. 맞죠? 여길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방금 그러니까 이게 아까 파란색은 말한 중간에 네. 있을 때 중간에 네, 있을 때는 중간이라서 안 되는데 네, 중간은 아무것도 하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얘는 됩니다. 얘는 여기 지을 수 있어. 네, 이건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 개념 지금 다들 이해가 되신 거겠죠? 오케이. 건물을 지으면 되고 건물을 짓는 비용은 왼쪽에 있어요. 네. 요게 답니다. 요 건물 짓는 비용과 혹시라도 장소에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추가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건물 짓는 액션 끝. 그러면 이제 산업화. 산업화. 산업화를 설명해 드리면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제가 본 룰북에는 배치 제한이라고 해서 가능한 반드시 건물 아이콘이 하나인 것부터 먼저 배치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맞아. 네, 맞아요. 여기서 내가 이거는 집을 범인범이랑 룰 똑같아요. 똑같은 네, 거. 범인홈이랑 룰 똑같아요. 네. 네, 맞아요. 제안을 설명을 안 드렸고. 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고의적으로 이런 거부터 가리시면 안 되고 이 아이콘이 그려져 있는 한 개짜리에 먼저 지으셔야 합니다. 네, 이거 브라스 버밍홈과 동일한 룰입니다. 범인왕도 안 해봐가지고 사실. 그러면 오케이, 여길 오케이. 먼저 못 짓나요? 이거 거기- 상관없어요. 거긴 할 수 있는데 그건 돈 내야 되죠.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죠. 그건 상관없는데. 여긴 돈 내야 되고. 호두마루. 굳이 먼저 지을 필요면 손해지 이혼 내야 되는데. 그쵸. 호두마루. 오케이. 네. 그러면 네, 그 도시 건물 짓기 넘어가고 산업화 설명해 드릴게요. 산업화. 네, 얘도 이제 어느 걸 먼저 지으시든지 상관없고 건물은 비용이 돈이었지만 산업화는 이제 터빈하고 광산을 짓는데 이게 돈이구나.
드는 비용이 1군이요. 1, 2, 2, 3 요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걸 짓느냐에 따라서 받는 보상이 이제 이 밑에 터빈은 요 밑에 그려져 있고 이거를 세트를 지으면 요 가운데 보상을 받습니다. 세트를 지으면 요 가운데 보상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터빈의 밑에 있는 보상은 사람마다 그러니까 네. 섹션마다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그러니까 이게 두시고 빠지면 이게 패시브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패시브가 됩니다. 패시브가 되고요. 자, 이제 터빈과 마인도 내 네트워크 안에만 지을 수 있고요. 터빈은 동그라미가 이거 아니에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곳에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인, 이 광산은 육각형이 그려진 곳에 지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돈을 더 내야 되는 곳은 돈을 더 내시면 되고요. 네. 시면 되고 마인 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인을 짓자마자 우라늄을 받습니다. 네. 이제 발전을 하는 주요 네. 자원이죠. 근데 우라늄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데 광산을 지을 때 이 광산은 우라늄을 3개까지 보관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 우라늄을 3개를 주지 않아요. 우라늄은 몇 개를 받냐면 내가 첫 번째 우라늄 광산을 지으면 1개를 받고 두 번째 우라늄 광산을 지으면 2개를 받고 세 번째를 지으면 3개, 네 번째를 지으면 4개를 받습니다. 네. 총 10개를 받는 거죠.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다 짓게 됐을 때는 이제 추가로 더 받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때 이 우라늄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 하나입니다. 나한테 생긴 우라늄을 내 우라늄 광산에 보관할 수 있는 칸에다가 보관을 하거나 또는 그 우라늄을 즉시 버리고 일꾼으로 치환하거나. 네. 즉시 해야 돼요, 받자마자? 안 그러면 그러니까- 나중에 바꿀 순 없어요? 나중에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라늄을 버리고 일꾼으로 바꾸시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프리 액션입니다. 근데 이게 놓을 데가 없으면 그냥 없으면 그거를 그냥 바로 해라. 일본으로 바꿀 수 있어. 네. 그 라는 말. 얘기입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무언가를 설명을 안 했을까? 기호? 네. 응? 기호? 기호는 설명 안 드렸죠. 이제 두 번째 거는 다 다르니까 기호는 발전 액션을 설명하면서 다 네. 발전 액션을 들으면 뭔 말인지 아실 거라서 이제 네. 제일 중요한 메인 액션 기호? 요 발전 액션 네. 보라색 발전 액션. 이제 발전 액션은 이제 이 게임에서 가장 메인 액션이고 가장 중요한 액션 중 하나입니다. 발전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첫 번째 내가 발전을 할 발전소를 먼저 고릅니다. 자, 이 게임에서 발전소는 여기 또 어딨어? 여기 그다음에 여기 네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5군데가 있습니다. 군데가 있고 첫 라운드에는 얘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이게 우라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뉴클리엄이에요. 이 초록색이. 그래서 이 뉴클리엄이 있는 곳만 우라늄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소인 거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발전소는 2가지로 발전할 수 있어요. 석탄. 여기가 석탄을 수입하는 곳입니다. 양옆이 석탄을 수입하는 곳이고 이 석탄으로 발전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 광산에 있는 우라늄을 옮겨서 발전을 하거나 이제 둘 중 하나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네. 일단 발전소를 하나 고르고 나면 이 발전소로 발전을 시킬 자원을 옮겨요. 네. 근데 이때 자원을 옮길 때는 남의 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자원을 연결만 되어 있으면 돼요. 연결만 되어 있으면 되고 남의 길이어도 상관이 없다. 길 자체는 참고로 여기는 다 연결된 걸로 칩니다. 처음 네, 시작하자마자. 여기는 롱 디스턴스라고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길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옮기는데 석탄은 이게 하나의 처음엔 하나의 1원 얘를 1원으로 수입을 했다. 아니요. 1원으로 수입을 하면 여기고요. 얘를 다 이제 1원으로 다 수입을 했다. 그럼 이제부터 2원을 내고 수입을 하고 다음엔 이제 3원이 되는.
근데 석탄은 고갈되진 않아요. 그렇군요. 네, 석탄은 고갈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우라늄은 좀 특이한데 우라늄은 당연한 얘기인데 뉴클리엄이 있는 발전소에서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옮길 수 있는 양이 아무리 길이 이어져 있다 해도 옮길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에요. 양은 몇 개냐면 발전소당 일단 한 개가 디폴트. 한 개까지는 무조건 옮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발전소가 있는 곳에 있는 터빈 개수. 이게 남의 거든 네 거든 내 거든 상관없이 터빈 개수에 따라서 옮길 수 있는 개수가 다른데 터빈 하나당 한 개씩 더 넣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옮길 수 있는 한 개와 세 개가 있으니까 총 네 개까지 이제 우라늄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터빈이 아닌 남의 터빈을 이용해서 우라늄을 끌어오게 되면은 그 남의 터빈 이용료를 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당 1원이에요. 네. 네, 그러고 이건 잔룰이 더 있지만 그건 이따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터빈 비용도 내고 우라늄을 다 가지고 왔으면 이제 내가 사용한 자원으로 전기가 얼마나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석탄은 하나당 1전기, 1전기. 우라늄은 하나당 2전기. 2전기. 네, 2전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액션 타일 자체에 뭐 플러스 그려져 있거나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그려져 있다면 그 아이콘대로 추가적으로 마찬가지로 내가 터빈 이 두 개를 이미 지어놓은 상태라면 난 앞으로 발전할 때마다 이 1전기가 추가로 생산이 돼 2전기가 추가로 생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총 3전기를 추가로 하나요? 할 때마다? 네, 맞아요.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 아이콘이 다 똑같을 텐데 앞으로 석탄을 그 수입할 때마다 총 가격을 1원 할인 이란 네. 뜻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총 전기량을 정했어요. 총 전기량을 이제 구했다면 이제 그 발전소와 연결된 내 아무 건물이나 선택합니다. 연결된. 근데 그 발전소랑 연결된 여기 길이 있다고 치죠. 대충 그렇구만. 네. 대충 뭐 길이 있어서 그 발전을 한 발전소랑 연결이 되어 있는 내 건물 또는 중립 건물. 내 건물 또는 중립 건물을 하나를 골라서 네. 이제 그 전기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 전기로 네. 네, 그 전기로 전기를 공급을 하는데 최소 필요치의 전기가 오른쪽 위에 그려져 있어요. 얘는 3전기죠. 네. 만약에 근데 내가 전기를 아무리 많이 건물에 발전시켜 다시요. 네, 저 목소리가 끊겼죠. 네. 방금 좀 느꼈습니다. 내가 전기를 아무리 많이 발전시켰다 해도 한 번에 발전시킬 수 있는 건물은 한 개입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개의 건물을 발전을 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를 발전을 시키면 나머지 전기는 버려지는 거고 발전을 시키면 이제 그 밑에 그려져 있는 보상을 적고 이 건물은 뒤집히고요. 그다음 이 건물 그리고 건물 오른쪽 위에 그려져 있는 만큼 별을 받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맨쪽 밑에 보라색으로 점수가 있는 게임이 끝났을 때 받는 네, 종료 점수. 네, 종료 점수. 그 몇 점을 받게 되는지 각 건물 옆 이미 그려져 있어요. 얘를 발전시켰을 때 몇 점의 점수. 그렇군요. 제 목소리가 자꾸 끊기죠. 네. 아이고, 제가 일부러 들리는 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이럴 줄 몰랐는데 큰일 났다. 그럼 요기요는 뭘까요? 보안관 마크가 있나요? 이 건물은 제가 알기로 이 밑에 동그라미 표시가 뭐냐면 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요 건물당. 그래서 2점을 더 준다. 네, 그래서 3점. 얘는 2점 곱하기 N. 걔는 2점, 얘는 2점, 얘는 3점.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발전, 제일 중요한 발전 잘만 끝.
끝. 그리고 이제 아니야. 자, 그리고 타일에 보시면 액션 타일들을 보시면 뭐가 또 붙어 있죠? 잠깐만요. 뭔가 액션 타일들이 왜 이렇게 없는 거 같지? 자, 이걸 보고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왼쪽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냥 순수하게 자원이 그려져 있는 걸 그냥 자원을 받으시면 되고요. 네. 다음에 자원 옆에 화살표가 있다. 초록색 화살표가 있다. 얘는 생산력을 늘리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해당하는 생산력을 늘리시면 되고요. 이건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1원을 내고 원하는 것 아무거나 생산력 1개를 올려라 좋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력하고 자원을 받게 되는 액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정리 단계가 좀 중요해서 정리 단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정리가 여기 아닌데 뭔가 아이콘화가 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없나? 없군. 아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별 아니에요? 아, 네, 맞아요. 그 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콘화가 되어 있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일단 말로 다 설명하는 걸로. 자, 정리를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일단 수입을 받아요. 근데 일단 버튼이 수입을- 돼 있는데. 수입을 받는데 수입 중요합니다. 수입이 어떻게 받아지는지가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자, 내 액션을 여기까지 쓰고 이제 수입을 받을 겁니다. 내 수입 마커의 왼쪽이 내가 받게 되는 수입인데, 그렇구나. 네. 네, 왼쪽이 수입인데, 근데 이 경우에 내가 이 왼쪽 수입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사용한 액션 타일, 내가 지금까지 사용한 액션 타일 요 기준선, 여기까지가 받게 됩니다. 최대치가 그거라는 거죠? 네, 최대치가 여기까지예요. 그래 그걸 못 넘었으면 여기라는 거고. 네네. 네. 오케이. 그래서 그만큼의 수입을 다 받는데 회색으로 된 건 돈이고요. 갈색으로 된 건 일꾼. 그리고 요게 노란색이 같이 있는데 점수 받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점수를 받고. 요거 누르면 올라갑니다. 네, 점수를 받고요. 아! 제가 길두는 액션을 설명을 안 했군요. 수입하기 전에 길두는 액션을 먼저 설명해야겠다. 진짜 죄송합니다. 길두는 액션을 먼저 설명할게요. 길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무데나 둘 수 있고요. 아무데나 둘 수 있고 내 네트워크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내 길은 아무데나 둘 수 있고 둘 때 무조건 내 인간을 하나 둬야 됩니다. 인간이 없으면 길두는 액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길을 뒀을 때 여기 보시면 도시가 색깔이 초록색, 주황색, 보라색, 믿기 힘들겠지만 하얀색 이렇게 4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타일들도 위아래에 다 색깔이 정해져 있죠. 네. 그리고 쪼커처럼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다 그려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서 배치를 하고 이렇게 딱 두면 색깔이 일치하면 됐다 치고. 오! 됐다! 아니야, 이거 제대로 안 맞춰서 그래요. 억지로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안 맞춰서 그렇고 아다리가 맞으면은 썩 그냥 들어가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아무튼 네, 색깔이 맞으면 거기 그려진 액션을 즉시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태로 가만히 있었는데 딴 사람이 요걸 그러면 또 이게 색깔이 일치했죠. 그러면 아, 네, 그러면 보십시오. 자, 노랑이가 나중에 요 길을 뒀어요. 파란색은 처음에 뒀을 때 이제 지금 너무 열받지만 대충 이렇게 둬야지. 자, 이게 더 나을지도. 이제 보라색 도시랑 연결된 요 보라색 액션만 했어요. 네. 이 상태에서 노랑이가 여기다 이 길을 딱 배치했다. 그러면은 요거랑 요것도 색깔이 일치하게 됩니다. 얘는 쪼커예요. 그래서 노랑이는 이쪽에 그려진 액션을 하고 파랑이는 이쪽에 그려진 액션을 합니다. 아하, 오케이. 네, 근데 이건 여러 가지 액션이 한 번에 발동되면 왜냐 한 번에 발동될 수 있는 액션이 4개거든요. 네. 이론상 그냥 4개라서. 알아서 먹으면 되네요. 네, 근데 이제 혹시라도 서순이 중요하면 서순 지켜서 해야 합니다. 네. 네, 서순대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이 됐다. 완성이 됐으면 그 즉시 뒤집히고요. 길이 완성이 됐으면 뒤집히고 1개짜리면 한 번 하고 바로 뒤집히겠죠. 완성이 되고 1개짜리 길은 상관없는데 2개랑 3개짜리 길은
다시야. 한 개짜리 길은 상관없는데 두 네. 개랑 세 개짜리 길은 완성이 되면 보너스를 얻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개짜리 길이 완성이 되면 거기 있는 모든 플레이어는 점수 트랙 2 수입을 얻어요. 네. 근데 이게 두 개를 내가 다 했어도 그냥 2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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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그다음에 세 개짜리를 길이 완성되면 거기에 내 투자된 인간 수만큼 이 트랙만큼 점수 트랙이 얻습니다. 점수 트랙이 전진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노랑 두 개, 파랑 두 개였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다면 노랑은 4트랙을 전진하고 점수 수입 트랙에서 파랑이는 2트랙만 전진하는 거죠. 얘는 철도당이라고 되어 있는 거구나. 네.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그럼 노랑이가 혼자 완성한 두 번째 이 두 타일짜리 길은 한 번만. 4트랙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2트랙만 줍니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러면 길 진짜 설명이 끝났고 수입을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수입을 받는 방법은 알려드렸죠. 그러면 정리 단계 때 첫 번째로 일어나는 건 수입을 먼저 받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지금까지 모아온 별이 있잖아요. 이 별을 얻었잖아요. 네. 이 별을 얻었으면 이 별 트랙을 전진을 시킵니다. 별 트랙을 제일 왼쪽에 있는 내 별부터 사용해서 별 트랙을 전진을 시켜요. 근데 이제 여기 별 트랙을 전진시키는 곳이 여기거든요. 내 달성 트랙. 네. 근데 티어가 이렇게 색깔로 구별이 돼 있어요. 연두색, 초록색,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트랙이 티어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 티어에는 내 별은 한 개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3별을 얻어서 3별이 있어서 3까지 전진을 했어요. 네. 근데 내가 다음번에 4별이 있었어요. 별이 4개가 있었어요. 네. 그렇다고 4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4로 가면 티어가 겹쳤죠? 네. 그럼 안 되니까 2로 가는 겁니다. 얘가 4가 돼요?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한 번 배치된 별은 움직이지 않아요. 아하, 네. 네, 한 번 배치된 별은 움직이지 않고 내가 정리 액션을 할 때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별 개수 또는 그 개수 이하만큼 원하는 곳으로 별을 위치시킵니다. 한 번 위치하면 위치를 바꿀 수 없어요. 다시. 네. 이거 한 번 위치하면 못 바꾼다는 얘기 하신 거죠? 네네네네. 네. 네네. 그리고 만약에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럼 0으로 오고요. 0에는 개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0으로 오게 되면 일꾼 하나랑 이원을 즉시 받습니다. 네. 단 끝날 게임이 때 끝났을 마이너스 때 하나당 마이너스 3점. 네. 룰북에 야 이거 한 번 정도 받는 건 나쁘지 않아 라는 식으로 위로의 멘트가 적혀 있긴 하지만 무시하십시오. 네. 안 해야 네.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전진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 뉴클리엄이 있는 요 트랙에 제일 먼저 간 사람, 여기 네. 제일 먼저 간 사람이 요 구간도 포함이네. 요 구간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 이 뉴클리엄을 설치합니다. 원하는 발전소로. 네. 그래서 발전소에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딱 설치를 하고 이 발전소 옆에 보너스가 그려져 있어요. 요 보너스가 그려져 있는데 요 보너스를 즉시 받습니다. 네. 얘 같은 경우는 액션 타일 하나를 2원 할인해서 얻기. 네. 그리고 얘는 우라늄 하나 얻기. 그다음에 하나쯤 더 있었는데 어디였을까? 여기 있다. 2원 즉시 얻기. 네. 요렇게. 네. 얘는 석탄만 발전시키는 석탄 발전소입니다.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뉴클리엄을 가져가면 뉴클리엄을 즉시 거기다 짓는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가지고 있는 별 개수만큼 별 트랙을 올렸다면 그걸 소모하는 거예요. 모든 별을 다 지웁니다. 이 별을 다 소모해서 별을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별은 아껴둘 수가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 액션 타일 다 내 손 가지고 오고 네, 그러고 정리 단계가 끝납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몇 가지만 더 게임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게 끝이고요. 종료 조건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테크닉 타일 설명이랑 자 종료 조건 첫 번째 그 이건 뭐냐면 여기가 별이 킹스데이를 설명 안 했네. 그 어쨌든 요 별이 전부 다 없어졌다. 그럼 종료 조건 하나. 그리고 이 종료 조건을 종료 조건을 발동시킨 사람.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인데 노란색이 별을 딱 치웠어요. 네. 그럼 이 첫 번째 종료 조건을 노란색이 발동을 시킨 거라서 노란색은 이 마커를 여기다 두면서 3점을 먹습니다. 즉시. 네.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종료 조건은 여기에 별이 없을 것.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종료 조건은 요게 각자 가지고 있는 이제 기술 타일이에요. 기술 타일인데 이게 바깥쪽으로 있으면 이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기술 타일을 해금을 하면 이렇게 쇽쇽 하고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순서대로인가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거대로 조건에 맞는. 아니요. 자, 예를 들게요. 잠깐만. 그 건물 어디 갔어? 요. 보통 기술 타일은 건물을 발전시키거나 또는 계약서를 달성했을 보통은 그래요. 다른 이례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기술 타일은 건물을 발전시켰거나 계약서를 달성했을 때 받게 되는데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 은 요 아이콘 동그라미가 3등분이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이 있죠. 네. 그래서 기술 타일은 레벨이 있어요. 1레벨, 2레벨, 3레벨. 이렇게 레벨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계약서를 달성하면 1레벨 기술 타일 중 아무거나 원하는 걸 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순서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순서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 기술 타일의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주황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은 즉시 한 번 받고 끝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 기술표 요약표가 한 사람당 한 개씩 5% 할 때 주어지는데 지금은 없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갈색은 패시브 스킬이에요. 앞으로 내가 이걸 할 때 이걸 얻는다. 이런 식으로. 네. 네, 패시브고 보라색은 게임이 끝났을 때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당신은 이 점수를 받는다라는 기술 타일입니다. 네. 뭐 이거 대보면 다 설명 뭔지 다 나와요. 그냥 보시면 맞아요. 손 대니까 다 나오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종료 조건은 뭐냐면 한 사람이 기술 타일을 전부 다 지었을 때가 또 종료 조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는 점수 계산이네. 점수 계산이고 가 아니. 그리고 세 번째 종료 조건은 뭐냐면 여기 요거 계약서 다 떨어졌을 때 이것도 마지막 계약서를 사간 사람이 요걸 올리고 3점을 받는 겁니다. 이것도 네. 여기다 올리고 3점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종료 조건은 여기 70점. 70점을 넘었을 때 물론 가능한 70점을 넘으면 여기다 마커를 두고 종료 조건이 하나 발동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료 조건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모든 플레이어가 3번째 충전. 그게 이건데요. 이걸 다 쓴 거요? 여기죠, 잠깐만요. 여기. 세 번째 충전이 이건데. 응. 설명이 그렇게 돼 있네. 여기 써있네. 마크 갖다 놓으니까. 예. 응. 다 설명 나와 있어. 잠깐만요. 액션 타일. 액션 타일. 액션 타일 그리기 더미, 드로우 더미. 이거. 액션 타일 이거. 이거 비면 종료. 이게 다 떨어지면. 이거 안 다 떨어진 한 개씩밖에 안 나온다. 다 떨어지지가 않는다. 이 리토켓 쓰다 보면 나오겠죠. 이게 다 떨어져. 찾았다. 여기 다 바로 딱 떨어지면. 들어가네.
바로 딱 들어가는구나. 네, 액션 타일 다 떨어지면. 그래서 이 5가지 조건 중에서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아, 2가지만 충족하면. 네, 2가지만 충족하면 게임이 끝나요. 네. 그리고 스플렌더처럼 한 턴을 동일하게 가진 후에 한 더 하고 끝납니다. 네. 예. 동일하게 한 번 턴 가진다는 게 그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쫙 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까지 아니요. 스플렌더. 예를 들어서 3등이 종료 조건을 달성시켰어요. 그럼 4등까지. 4등까지. 네. 그렇게 하고 한 턴 더. 아, 그리고 한 턴 더? 네. 한 턴 더 하고, 그 다음에, 네. 하고, 설명 안 한, 기술 타일 설명했고, 별 설명했고, 킹스데이. 이제, 킹스데이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게 3번, 킹스데이라는 중간 점수 단계가 3번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별이 다 떨어지면, 별이 다 떨어질 때마다, 킹스데이가 발동됩니다. 그러니까 네. 한 군데에서 별이 다 떨어질 때마다 킹스데이가 발동된다. 킹스데이 점수는 계산은 아주 간단해요. 이 별 트랙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6점을 받고 2번째로 제일 높은 사람이 2점씩 받습니다. 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를 들어서 노랑이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빨강이 여기 있고 노랑이도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밑에 있어요. 이러면 1등이 노랑이니까 이 노랑이가 6점 받고 2등에 있는 게 노랑이랑 빨강이니까 노랑이랑 빨강이 둘 다 2점씩 받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최대 한번 봤네요.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8점입니다. 예. 네, 그렇게 킹스데이가 3번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진짜로 설명 끝. 종료 시에 점수 계산만 설명하고 게임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종료 시에 점수 계산, 마일스톤. 자, 게임이 다 끝나고 나서 각자 남은 별을 소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임이 다 끝나고 이제 다 남은 별을 무조건 다 소모를 해서 별을 두 채로 보상은 얻지 않고 바로 별은 다시요. 네. 끊겼어요. 게임 종료 조건이 게임이 끝나고 나서 남은 별을 계산을 해가지고 별 전진을 한 다음에 점수 계산을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남은 별이 쓰레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 네. 그리고 첫 번째 마일스톤 마커. 요게 마일스톤 마커 계산을 하는 이게 매 게임마다 세팅 때마다 이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서 달성한 점수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지은 실험실 개수당 점수입니다. 근데 점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실험실은 세그마 파트가 여기잖아요. 네. 요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노랑이가 제일 잘 보이니까 만약에 노랑이가 이렇게 별이 있었다. 그러면 이 노랑이는 요 곱하기 2에도 별이 있고 곱하기 1에도 별이 있으니까 총 곱하기 3만큼 이 요 실험실 개수를 곱해서 점수를 받아요. 네. 얘 같은 경우는 터빈 개수라서 내가 여기에도 별이 있고 여기도 별이 있었다면 이 곱하기 3, 곱하기 4를 다 적용해서 개수 곱하기 7만큼 점수를 받습니다. 아하. 네. 네, 그런 식으로 점수를 받고요. 그다음에 제일 먼저 요 파트 안에 들어온 사람은 3레벨의 기술 타일을 얻고요. 그다음에 누군가가 꼭대기를 찍었다면 9점을 즉시 받습니다. 네. 이건 그냥 알아두시고 그게 마일스톤 점수 계산. 그 다음에 각자 가지고 있는 보라색 기술을 개발을 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점수. 그리고 남는 자원당 점수인데 우라늄 2개랑 일군 2개랑 5원당 1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전기를 발전을 해가지고 다 파란.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각자 요 수입 트랙 있죠. 여기까지 도달하면 3점, 여기까지 도달하면 6점, 여기까지 도달하면 10점입니다. 네. 예. 참고로 전 이전 게임에 20점 먹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처참하게 짐. 알아두십시오.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트랙 여기서 더 전진하게 되면 1점씩 가요.
네. 예. 끝. 그러면 진짜 설명 끝.